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박소미입니다. 오늘은 6년간 조현병 당사자를 만난 상담자로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0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조현병 당사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바리스타나 교사, 성직자, 회사원, 화가와 같은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현병 하면 마치 무서운 사람들, 잠재적인 살인마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병명을 밝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의 일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현병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생각보다 착하고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무척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오히려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며 자주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참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느낀 점은요. 조현병 당사자 대부분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대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써온 당사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착한 딸, 공부 잘하는 아들, 성실한 학생과 같은 자신의 모습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만나고 참 역설적이게도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조현병을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조현병 당사자를 만나는 상담자로서 느낀 것들. 네 번째는 높은 예술성입니다. 많은 조현병 당사자들은 높은 예술성을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글이나 그림, 음악 등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렇기에 튜닝포인트에서도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조현병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죠. 이를 통해 조현병 당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는 음성 증상인 감정을 점차 느끼지 못하는 둔마된 정서감, 무공감, 또 무기력을 깨우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당사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범생이라는 특징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 조현병 당사자분들은 과거에 모범생이었거나 착한 자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프고 나서도 약속이나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튜닝포인트의 심리치료 워크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온다거나 상담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등 당사자들의 성실한 모습은 상담 속에서도 자주 포착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고지식하다고 불리기도 하죠. 융통적이기보다는 고지식한 면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부분 조현병이 청소년기에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의 85% 이상이 청소년기에 발병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조현병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자 본인이 만난 대부분의 조현 당사자분들도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조현의 조기 증상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놓치고 그저 방치된 경우 병의 예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소년기라는 골든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덧 6년간 조현병 당사자를 만난 상담자가 느낀 7번째입니다. 조현병은 군대나 외국에서 자주 발현됩니다. 군대와 외국 생활 중에 발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강압적인 환경인 군에서 조현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후기 청소년 시기와 겹쳐지는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 증상이 나타나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인 외국에서도 정신증인 조울이나 조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증의 증상이 너무 거세져 한국으로 중도 입국하기도 합니다. 8번째는 병식입니다. 이 병식을 갖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당사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을 갖기까지 꽤 오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병동에서 본 하나의 책자를 통해 자신의 증상이 조현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증상이 조현병의 증상임을 깨닫고 안심하기도 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이든 자신의 증상이 조현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에 대해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튜닝 포인트도 또 여기에 듣고 계신 당사자의 가족분들도 환우의 병식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물론 그 과정과 걸음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네, 어느덧 9번째입니다. 조현병은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조현병에 있어서 100% 완치란 없습니다. 조현병은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처럼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증상을 잘 살피고 자신을 사랑하며 또 돌보는 그 과정 중에 있다면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상담자 역시 상처 입은 사람이며 또 상처 입은 자를 세우시는 분이 계시기에 치료자로 설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조현병 당사자들을 만나는 지난 시간 동안 삶에 대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우리 모두의 삶은 누군가에게 희망과 또 깊이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 속에서 희망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튜닝 포인트도 이렇듯 여러분의 이 희망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6년간 조현병 당사자를 만난 상담자로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희망을 조연하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